정자각에서 향축을 모시는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축은 신계로 올라가 정문위로 바로 들어가 향안상 앞에 무릎을 꿇고 황부를 불러 황야번 향안상에 놓고 축함 뚜껑을 열고 충문은 서진위로 눌러 놓습니다. 향 및 축함을 모시는 일이 끝나면 대축은 반드시 동문으로 나와 집사석으로 갑니다. 좌우 공등은 대축이 정문으로 들어간 다음 돌아서서 공등을 공동꼬지에 세우고 미리 동문 앞에 와 있다 대축이 동문으로 나오면 대축을 따라 집사석으로 갑니다. 이어서 시체문을 교독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건대 나 소자가 감히 큰 기업을 이어받았는데 눈 속에 가물가물 모습이 어려있으나 바라만 보일 뿐 따라갈 수가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슬픈 마음을 아프게 하여 간절히 찾아도 형체가 없다. 이제 장사를 지낼 날짜가 정해져 도공을 바야흐로 철거했으므로 이에 예법전을 따라 시호를 바친다. 이는 일국에 공리된 합친 것으로 자식이 어머니 위에 일어난 것이 아니며 백행의 근원인 효는 시종 달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하를 보내어 옥책을 봉헌하게 했는데 존씨는 선문, 장무, 신선, 현인이라 올리고 묘는 효정이라 올렸다. 우러러 바라온대 성령을 부비어 살피시오 밝게 이르러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예를 받으면서 제종의 영광을 드날리게 하고 하토의 백성들을 오르내리며 보살펴주고 그 복이 후에까지 유덤되어 가게 해주소서. 아 슬프다 삼가 말씀 올립니다. 정원대부 용양이 부원군 신조경이 지어올린 시책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오늘 행례는 대한제국 문헌에 근거하여 대한제국의 예대로 재앙을 봉양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찬자와 알자가 먼저 국궁사배하고 찬자가 복무할 자리로 나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수종현의 집례로 효정대왕 364주기 귀신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지금 헌관 및 집사가 서양하고 서 있는데 헌관 자리는 동계와 조금 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며 모든 집사는 동계 아래 남쪽에 서양하여 선다. 북쪽을 상위로 하며 헌관의 뒤쪽 조금 남쪽으로 하였습니다. 찬반원 여러분께서 서 계신 배양관 자리는 신도의 동서쪽에서 각자 남쪽으로 하되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위차를 달리하며 행렬을 겹줄로 하여 북쪽을 향하여 섭니다. 찬자는 섬돌 아래 신도의 왼쪽에서 서쪽을 향하게 하고 창을 한다고 되어 있어 현재 찬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창을 하게 됩니다. 알자인 감찰그 전사가 능사대축 축사대랑 집존자 집사자 입치매위 강찰급 천사관이야 제집사 국공사배 흥평신 알자인 감찰급 전사관이야 제집사 예관세이
제하고 재앙에 임하고 있는데 목이란 머리끝까지 감는 것을 말하고 육은 목에서 발끝까지 씻는 것을 말합니다. 알짜인 감찰급 전사관이하 제집사 각 지위 재앙이 동행되기 전에 정성을 들이는 것을 제계라 하는데 제계는 산제와 축제를 합친 것으로 제사의 규모에 따라 그 길이 다릅니다. 사직과 종묘에서 대사는 4일간 산제고 3일간 치배하며 산능 친제의 대계는 장사 4일 전 예조에서 하려 재개하기를 청하면 전하께서는 결전에서 2일 동안 산제하고 1일간 정전에서 치배한다. 산제할 때는 일처리를 전과 같이 하지만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며 파, 부추, 마늘, 연피 등 냄새가 나는 것과 매운 것을 먹지 아니하며 조상이나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유사에서는 청산문서를 올리지 않는다. 시자할 때는 오직 지향일만 아랜다. 국왕은 산제 기간에 별전에서 지내며 슬픈 일을 묻거나 듣지 않고 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며 행동과 마음을 삼갑니다. 알짜인 재헌관 입치배위 제위자계 입치배위 계의자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즉 종친과 문무백관을 뜻합니다. 요즘 말하고 있는 참만원은 문헌의 제의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알짜인 재헌관 국공사배 흥평신 제위자계 국공사배 흥평신 제위자 국공 배석이 없으신 분은 임례로 하겠습니다. 평신 전사관 능사 진성 전사관과 능서와 진서는 전사관과 능서가 제찬에 올리는 의식입니다. 전사관은 면의 수반을 받들고
능사는 탕의 수반을 받들고 소개로 올라갑니다. 능제 규식을 기록한 능제 규례에 의하면 진설을 하는 의식은 나머지 제수는 재앙 전 모두 진설하고 수복이 수락관에서 탕과 면을 수반에 받들고 오면 대축이 정문 밖에서도 차례대로 받도록 재랑과 축사에게 전한다. 재랑과 축사는 정문 안에서 수반을 받아 좌우 제상 위에 나누어 올린다. 한결같이 조식에 의거한다고 하였습니다. 능, 원, 묘의 진설이 다른데 오늘 재앙의 제물은 국조 의례에 의거해서 진설하였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등밖에 즉 약과 사기와 산자 오기, 다시고기, 과실육기 그리고 9가지의 떡과 면 일기와 탕 일기를 진설하였으며 제주는 총주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수라, 즉 사가에서 말하는 면은 국조 의례와 태산계의 진설도에 의하면 수라는 왕릉 귀신제에 올리지 않았으며 속절 및 고일제와 원묘 귀신제에만 올렸습니다. 오늘 진설된 제수를 살펴보면 중밖에 사기, 산자오기, 다시오기, 칠과 육기, 떡 9기, 면 2기, 탕 2기를 진설하였으며 중밖에는 중밖에 우리에 담긴 약과를 말하며 밀가루와 기름과 꿀로 반죽하여 황색이 되도록 기름에 지져 만듭니다. 산자는 백산자 3기와 홍산자 2기를 진설하며 중밖에와 같은 조리법으로 만들어 식힌 후 흑설탕 녹인 물에 담갔다 건반을 묻히고 홍산자는 기초달인물로 물들인다. 다식은 전다식 3기와 백다식 2기를 진설하며 전다식은 밀가루에 꿀로 반죽하여 판에 박아 기름에 다망색이 되도록 뒤지며 백다식은 전다식과 같이 만들며 기름 없이 지짐솥에 뒤집어 가며 지진다. 과실은 종자우리에 담으며 대추, 밤, 곶감, 호두, 잣, 은행을 담습니다. 떡은 병기에 담으며 찹쌀가루와 쌀가루, 밀가루 등을 사용하여 만들며 청밀에는 밀가루, 콩가루 등을 묻혀 만들고 모양과 재료에 따라 유병, 자바병, 경단병, 주단병, 유사병, 상하병, 절병, 고시병, 장복병으로 분류합니다. 묘는 병기에 담으며 녹두가루와 메밀로 각각 만들고 간장, 고초로 탕을 만들며 표고, 죽순, 700자를 가미합니다. 탕은 탕기에 담으며 잡탕은 두부를 네모지게 만들고 간수와 간장, 표고, 죽순, 다시마, 고추, 녹두가루 700자, 참기름을 넣어 만들며 전중은 고추를 넣지 않습니다. 능 제약에는 고기와 생선을 쓰지 않는데 이는 능마다 원칙을 두고 있어 불교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촌예 알자인 촌관 예관세위세을 조원관께서 첫 번째 작을 올리는 초원례를 행합니다. 초원례에서는 향을 3번 올리는 삼상향과 충무를 올리는 독축과 작을 올리는 헌작이 있습니다. 집종자 검역작주 집사자 이작수주 오늘 초원관에는 영릉공양의 부의장이시며 덕청군 18대 손이신 이황주 종영께서 공무하고 계십니다. 집준자는 묘를 들고 제주를 따르고 집사자는 자기의 제주를 받습니다.
초원 아원의 산례는 각각 사용하였으며 초원의 산례는 북쪽 즉 신의전 쪽입니다. 제주는 삼원내 모두 청주만을 올렸으며 산례에서 술을 떠서 작에 모일 때 사용하는 제기를 용작이라는데 용작 또한 삼원내 모두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알자인 초원관 예신이정 북향리 종강께서 알자인도로 신의전에 나가 북쪽을 향하여 섭니다. 알자찬 초원관 예 재랑 봉양아 축사 봉양로 계진 상향하는 의절은 상을 올릴 때는 동에서 서양한다. 향로를 받들 때는 서에서 동양한다. 즉 대량은 향을 받들고 헝가한 우측에서 무릎을 꿇고 축사는 향로를 받들고 헝가한 좌측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고종 때 편찬한 대한예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자찬 산상향 축사제랑 전노우안 재랑봉작 초원관 지우개수 헌작하는 의식은 재량이 작을 드릴 때는 동에서 서양하고 축사가 작을 받을 때는 서에서 동양합니다. 헌관이 재량에게 작을 받아 축사에게 전하면 축사는 헌관 좌측에서 무릎을 꿇고 작을 받은 듯 교정대왕 신이 앞 제상이 작점에 바친다. 서쪽을 위로하되 용머리는 서쪽을 향하여 놓습니다. 아헌 종원내도 동일합니다. 알자찬 지자 혼자 이작수 축사전후 신의전 재랑 봉부자 총관 지우개수 이어도 헌관이 재량에게 상을 받아 축사에게 전하면 축사는 헌관 좌측에서 무릎을 꿇고 상을 받은 뒤 인선왕 신이 앞 제상이 작점에 바칩니다. 알자찬 집자 혼자
이작수 축사전후 왕후시리정 대축기계 서명정저 대축이 섬으로 들어가 면 뚜껑과 탕 뚜껑을 엽니다. 이어서 시적이 뚜껑을 열고 저분을 가지런히 놓는데 자루가 서쪽을 향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조 24년인 1748년 8월 명릉의 영조대왕께서 친제를 올릴 때 말씀하시기를 시저가 있는데 시저를 바르게 하는 순서가 없구나. 금일을 기점으로 초내를 향하며 전작한 후에 대축은 시적기에 가지런히 놓되 자루는 서쪽을 향하게 하여라. 그리고 다른 능에서도 똑같이 고행할 것을 분부하노라 라고 정교하였습니다. 알짜찬촌관 부목흥소태 북향계 아헌관 총헌관 14급 제위자객계 모두 무릎을 꿇고 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촉진시리지우 동향계 독중문을 유세차 개묘 6월 23일 효현손 황사손원 근견 영릉봉향의 황주 감속후 효종 금천달도 방의 홍렬 전문장무 신성현임 명의 정덕대왕 소비 효수 성범 경렬명
재헌관 집사끝 제위자계 부모 흥평신. 전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자인 초헌관 강복이. 오늘 영릉 대항의 충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면년 6월 23일 효연선 황사선원은 영릉 봉양에 이왕주를 보내어 효종 대항님과 인선과 함께 감히 아뢰입니다. 삼가 엎드려 생각하오니 대왕께서 승하하신 지 해가 바뀌어 기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음에는 부족하오나 정결하게 제사의 예를 갖추고 의식을 갖추어 정성의 예를 표하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예술을 차려 경건하고 정결하게 받들어 올려오니 흠양하시옵소서.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온예 알자인 하온관 예관세이세흘. 두 번째 작을 올리는 아헌내를 행합니다. 작은 올리는 방법은 초언내와 같으나 초언내에서 행하는 삼상향과 독특이 없습니다. 알자인 하헌관 승자동계 예준소 서양립. 오늘 아헌관에는 부원군댁 덕수장씨 중앙정친의 장순묵 부회장님께서 공무하십니다. 집존자 범역작주 집사자 이작수주. 집준자가 묘를 들고 제주를 따르고 집사자가 자기의 제주를 받습니다. 집준자는 묘를 들고 제주를 따르고는 제관을 말하며 집사자는 자기의 제주를 받아 재량에게 전하는 제관을 말합니다. 집준자와 집사자는 동서로 마주보고 섰습니다. 아원의 살례는 가운데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알자인 하헌관 예신이전 북향리. 알자찬 하헌관 궤. 재랑봉자 아헌관 지우회수. 작은 유제, 즉 노태로 만들며 나라에서 행하는 대중소다와 궁중에서 쓰는 술자를 한 뼘 높여 자기라 부르며
순지인의 원리에 따라 발이 셋이며 양쪽 기둥 중 한쪽은 용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음양조화를 의미합니다. 알자창 십자 혼자 이작수 축사전후 신이전 세랑 공부자 안관 지우개수 작을 올려놓는 곳을 작점 또는 작판이라 하는데 작점은 유재로 만들며 정상하게 네모진 판으로 천원 지방의 원리로 가운데 원이 또 작을 놓으면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알자창 십자 혼자 이작수 축사전후 왕후 신이전 알자찬 아원관 부곡흥 평신 알자인 아원관 강복이 조선 왕릉의 제례 문화를 말씀드리면 조선 시대는 유교국가로 제례 문화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고려의 영향을 받아 불교식으로 기순제를 모셨지만 세종 때부터 유교식의 이해를 정립하고 제례의 기준을 정하여 경건하고 엄격하게 진행하였으며 제를 모시기 하루 이틀 전에 묘소가 무관지를 살피는 공심을 행하였으며 곡식도 오늘 제관들이 수행한 바와 같이 검은 뿔모자에 열푸른 집옷을 입고 검은 대와 끈으로 여미며 예언을 상하여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제례의식으로는 궁궐에서 의식, 왕릉에서 의식, 제례의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궁궐에서 의식은 제관 선정과 재계, 충문장동과 향축을 전달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왕릉에서는 거가 충굴, 홍산물까지 이동, 전향례, 축례, 제관치, 손을 씻는 의식, 도차로 들어가는 의식 등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행종헌예 알자인 종헌관 예관세이세을 두 번째 작을 올리는
대사이며 일성군 19대 손인 이성도 중용께도 응모하십니다. 집중자 검역작주 집사자 이작수주 집준자가 묘를 들고 제주를 따르고 집사자가 자기의 제주를 받습니다. 광릉대왕에 올리는 충주는 살레에 담는데 살레는 술통을 말하며 유제로 만들고 표면에 산과 구름과 물의 모양의 그림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널리 천지 만물의 혜택을 베푸니 곧 임금이 널리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알자인 종언관 예신이정 북향립 알자찬 살레를 덮는 것을 묘기라는데 천지실에 있는 수포근을 종무에서는 마포근을 겹쳐 만들며 구름무늬를 그려 만든 것으로 가로세로가 구천으로 각종 균통을 덮는 데 사용합니다. 알자찬 집자 혼자 위작수 축사전호 신의전 재랑 봉부자 종원관 지우개수 참고로 종묘 등 대사에는 신의담 3개의 작이 올려지는데 처음 작에는 술을 빚은 지 하룻밤이 된 단술인 예제가 올려지고 두 번째 작에는 빛깔이 매어있고 푸른 앙제가 세 번째 작은 맑은 술인 청주의 순으로 담겨져 제상 앞 성관이와 왼쪽 작전부터 차례로 놓여집니다. 그러나 왕릉 지향에는 충주만 올리게 됩니다. 알자찬 집자 혼자 위작수 축사전호 왕후신이전 알자찬 종원관 부모금평신 알자인 종원관 강복이 조소랑릉
재앙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열성주의 김제는 경복궁 내 문도전에서 행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문도전의 소실로 재앙과 기구가 폐지되고 왕릉에서 기신제를 봉해오다 1636년부터 한식날에만 정장학에서 제사를 지냈으나 교종 때인 1650년 5월 24일 그 전대로 귀국시켰습니다. 기신제는 일제 강점기에도 계속되다 광복후 혼란과 6.25 동란으로 10년간 벌사다 1956년 사단법인 전주시 대동종회원이 조직되어 1957년 권원릉에서 첫 재앙을 봉행하고 현재까지 이르며 2009년 6월 30일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증대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증대되기까지는 왕릉이 잘 보존되었고 또한 현재까지 봉행하는 조선왕릉 재앙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효종대왕 기신제는 1673년 권은영협회에 모셔진 것을 이곳 영릉으로 전쟁하며 기신제가 일시 중단되었다. 1954년 여주의 봉구 종친이 20년간 기신제를 봉행하고 1973년부터 여주시 분원이 조직되면서 종원들이 백미 1마치를 거출하여 위토를 장만하고 다시 해관을 건립하는 등 봉양회가 활성화되고 기신제를 성대히 봉양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알자인 재헌관 고공사배 흥평신 제의작에 국공사배 흥평신 제의작 국공 평신 대촉 철저합계 대축이 섬으로 들어가 면과 탕의 뚜껑을 덮은 다음 시적기에 저분을 넣고 시적기에 뚜껑을 덮습니다. 잠시 영릉의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릉은 조선 17대 임금인 효종과 비인선왕후의 쌍릉입니다. 왕릉과 왕비릉이 한 언덕에 같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는 공분을 나란히 두는 쌍릉의 형식을 택하는데 영릉은 특이하게도 왕릉과 왕비릉이 상하로 조용되어 있습니다. 왕릉과 왕비릉이 상하로 조용한 것은 좌우로 나란히 놓을 경우 생기가 왕성한 정열을 비춰가기 하기 때문에 좌우 쌍릉을 쓰지 않고 상할 자리에 왕릉과 왕비릉을 조성한 것입니다. 망묘 알자인 초헌관 예망요이 북향리 제약의 마지막인 망녀를 행합니다.
망녀는 충무를 불사르는 의식으로 신을 보내드리는 의식입니다. 대축 봉축 출자정론 예망요이 서양리 축은 축판에 모시는데 북조의뢰의 설해권지 1편에 의하면 축판은 소나무로 만들며 전교수가 미리 준비하고 축판을 미리 행할 때는 이를 전에 전교소의 관원이 받들어 올리면 근시가 전에 받들어서 전하에게 바치면 전하가 서명한다. 이를 마치면 근시가 축판 및 향을 받들어 유사에게 준다. 석사 및 중사이하는 향과 축을 전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축판의 길이는 1척 2천이요 넓이는 8천이며 두께는 6천이며 이때 자는 한 자가 36cm인 조례기촉을 사용하였습니다. 가려 대축 치축판 요감 제사가 끝나면 축관이 축문을 예감해서 불사르는 망녀를 행하는데 효소종과 시용전의 축문과 회백을 망녀하는 의식을 정하고 임금이 유신에게 명하여 예기 공례편을 가지고 입시하게 하였다. 영조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명 김내는 지향하고 축문은 모두 망녀한다고 하였는데 오직 고려인은 망예한다고 일컬으니 오래도록 구덩이에 쌓여드는 것은 불결하기가 더 심할 수 없다. 효소전과 시용전을 시작하여 모든 재앙의 축문과 회백은 구덩이에서 망녀하고 재는 구덩이 속에 묻는 일을 상내 보편에 기재하도록 하라 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이때부터 예감에서 축문을 믿는 망예를 하였다가 축문을 불사르는 망요로 고쳤다고 영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축 총관지자 고예필 알자인 총관 황목이 교속하여 영릉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영릉과 같은 배치를 동원 상하능이라 하는데 왕릉의 봉본주에는 곡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비의 능에는 곡담이 없이 두 능이 한 영역 안에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왕릉과 왕비는 모두 병풍석이 없으며 난간 속에 기둥의 방위를 표시하는 12지를 문자로 새겨 놓았습니다. 이는 간소하다는 능제로서 세조의 광릉 이후 사라졌던 조선 초기 12지 인상을 새긴 병풍석이 성종의 성릉에서 다시 나타났다가 이곳 효종의 영릉부터 없어진 것입니다.
날짜인 강철급 전사관이하 제집사 구복배위 가손대부 이조 참반 이일상이 지은 효종대왕의 애책문에 이르기를 현당을 이미 만들었으므로 소학을 장차 철거하게 되었고 공조가 나부끼니 용순이 출발하려 하네. 선거에서 화목하고 엄숙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조도의 행렬이 구불구불 길게 뻗어 있다. 선관들이 상여줄을 잡고 다투어 뒤따르고 있고 발신이 어미 호미하며 달려가고 있다. 천지도 참담한 모습을 짓고 풍운의 그 처절함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 수상전하께서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듯 울부짖고 발을 구르며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렸다. 깊은 밤에는 끝없는 슬픔이 맺혔고 영결 종촌의 아픔으로 몸부림쳤다. 숲이 우거진 저 새로운 산등서이가 봄처럼 춤추고 용처럼 나는데 성조에 의지하였음을 우러러보니 재능과 매우 가까웠다. 이는 실로 하늘이 만들어 보관해 두었던 길지이다. 산은 밝고 물은 맑아 그 기이함은 이미 운면임을 드러냈고 길한 징조는 기소에 들어맞으니 이야말로 총인의 참 유택인 것이며 진실로 한 번 얻어 길이 평안할 수 있는 자리이다. 천년을 이끌고 있을 상문을 설치하여 놓으니 영원토록 온갖 신령들을 질타하며 보호하리라. 아 슬프다. 혼진이 떠들면서 돌아오지 않으니 지극한 은택만 헛되이 남아있다. 응당옥난에 의지하여 꽃을 완성하려면 누구의 부림은 힘에 담겨 있구나. 성대한 덕과 위대한 공이 바다처럼 깊고 산처럼 높기 때문에 감히 하늘과 해 견주어 못하여 애월하지 영원인 후세에 보이는 바이다. 라고 효종대왕의 애책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찰급 전사관이하 제집사 국공사대 흥평신 예필 이제 제례의식은 끝났습니다만 집사가 내려와 알자와 함께 국궁 사배를 마쳐야 모든 재앙이 끝납니다.